네, 안녕하십니까. 베스캠프입니다. 안녕하시죠. 오늘은 인터뷰를 한번 할까 합니다. 베스포인트 회원 흐리고비님인데 지난주 해창만에 내려오셔가지고 육자 베스를 잡았습니다. 어떤 채비를 잡았고 뭐 오함은 어떤 거고 액션은 어떻게 줬는지 뭐 기타 등등 육자 잡았던 노하우 흐리고비님 한번 만나가지고 정보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에 따라오시는 분이 흐리고 빈님이신데 조금 이따 인터뷰해서 강진의 포인트도 알려드리고 특급 포인트요. 특급 포인트 알려드리고 육자 잡은 거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흐리고 빈님은 경기 북방 멤버입니다. 경기 북부의 파주였나요? 예, 파주요. 예, 파주에 사시는 회원님이시고 베스포인트 조행기 자주 올리시니까 전남 강진 쪽 아주 주요 포인트, 원래 잘 아끼는 포인트인데 오늘 공개한다고 합니다. 육자 인터뷰 들어보시고 마지막에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코리아 베스트 포인트 카페 회원 흐리고비라고 합니다. 뭐 잡았다면서요?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네, 육자 잡으셨죠? 지난주에. 몇 센치였어요? 딱 60이었어요. 해창만에 잡은 거죠? 네, 해창만에서. 채비는 뭘로 잡으신 거예요? 프리리그 호구홈으로 잡았어요. 호구홈이면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피드 크로우. 스피드 크로우, 줌사. 예. 그럼 멀리에서 나온 거예요? 가까이서 나온 거예요? 한 20m 앞에서. 20m 정도? 예. 상황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그날은 날씨가 굉장히 좋았어요. 일요일인데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 바람은 한 초속 한 3m 정도 잔잔한 바람 불고 있었고, 그리고 등바람 사선? 그렇죠. 사선 정도? 네, 사선 정도의 애매했구나. 등바람. 앞도 아니고 네. 뒤도 아니고 그냥.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기는 간간히 나오는 상황이었고 한 40에서 45 사이 고기들이 드문드문 나오고 있었어요. 그때 상황이 굉장히 좋아서. 육자베스가 나오기 전에요? 예. 그리고 이제 저녁 피딩 가까워지는 시간이었는데 한 5시 반에서 6시 사이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준비한 채비가 프리리그 호구엄하고 다운샷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이 패턴을 보니까 좀 그 바이브 같은 비슷한 움직임에 애들이 많이 반응을 해서 그러니까 릴링하는 그렇죠. 거나 움직이는 거에 네. 반응을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 프리리그로 그냥 슬로우 릴링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스피드 크로우를 네, 그렇죠. 프리리그 채비해 가지고 천천히 바닥 쪽을 긁었다 이거죠. 이게 예. 움직이게. 예. 그러니까 뭐 기다리고 이런 건 아니었네요. 스테이는 아니었어요. 그냥 천천히 릴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떵 치더니 옆으로 쭉 째가는 아주 경쾌한 손맛이었죠. 뭐 느낌적으로는 딱 챔질하고 할 때 좀 알았어요? 런커 이상이라는 건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육자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그렇죠. 육자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런커 이상이라는 거는 충분히 확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안 보여주더라고요, 대가리를. 그래가지고 계속 랜딩 하는데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랜딩 하는데 드랙을 꽉 잠가놨는데도 드랙을 풀고 한 20m를 또 도망갔다가 다시 또 랜딩하고 그 싸움을 한 5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야. 그 릴하고 로드하고 뭐 그것도 설명 지금 좀 해주세요. 어떤 거였는지. 릴은 다이와에서 나온 블레이즌이라는 로드가 다이와에서 나온 블레이즌이라는 로드였고 M대였어요. 블레이즌 M대. 네, M대. 그리고 릴은 시마노 카시타스였습니다. 네. 라인은 10파운드 라인이었고요. 어디 거였어요? 라인 제가 쓰는 라인인데 갑자기 생각이 베이직 FC. 베이직 FC. 베이직 FC. 10파운드. 아슬아슬했겠네. 육자 나 지나고 나면 육자였으니까 이게. 근데 낚시를 시작하기 전에 라인을 새로 감았던 게 제일 뭐 좋은 점이 아니었나. 데미지 입힌 라인이 아니라 그냥 그렇죠. 바로 새 걸로 해서 육자를 잡은 거예요. 이게? 새 라인이었어요. 완벽하게 새 라인. 그러면은 그게 생애 첫 육자예요? 예, 저한테는 생애 첫 육자입니다. 2020년 생애 첫. 센치가 정확히 몇 센치였어요? 사진은 이제 방금 이제 보여드렸지만 그때 잡은 사진하고 들고 있는 것들은 정확하게 60점 한 2, 3? 뭐 그 정도 됐었는데 그러니까 61은 안 되고 그쵸. 60이 조금 넘는. 네. 근데 줄자 앞으로 완전히 당겨 버려 가지고 아마
눈금에 맞췄으면 61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근데 뭐 흐리고비님이야 뭐 워낙 많이 잡으시잖아요. 이제 뭐 주로 잡는 데가 이쪽 해창만 쪽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뭐 강진, 영암, 영산강, 탐진강 이쪽 필드가 제 주 필드고. 그러니까 뭐 나한테도 포인트 몇 개 소개시켜줘가지고 사람들하고 가서 잡기도 했었으니까요. 이게 어때요? 그쪽하고 해창만하고 베스 힘이나 뭐 이런 느낌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땐 영산강 베스가 제일 힘이 좋았어요. 강 쪽이니까. 강계니까. 그리고 영산강 본류권에서 잡는 베스가 한 뭐 2자 3자만 돼도 라인 피아노 소리 울려줄 정도로 옆으로 잘 째주고, 해창만은 좀 묵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 좀 통나무 같은 묵직함이 있고, 영산강은 좀 애들이 활기차요. 힘이 잘 붙어가지고. 그 저기 조행기 사진을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있었어요? 사진을 누가 찍어줬던 것처럼 이렇게 들고 찍은 사진이 있던데요. 예, 그 누군가 좀 찍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나뭇가지 주워가가지고 나뭇가지에 핸드폰 올려놓고 타이머 맞춰놓고 찍었어요. 아, 자동 타이머 사진이구나. 예. 아니 너무 잘 찍혀가지고 혹시 뭐 또 누가 찍어줬나, 또 아니면 뭐 또 미인 와이프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또 같이 사진을 찍어줬나 이렇게. 그러면은 그 전에 올해 2020년도에는 첫 런커죠 이게 5자 다 예. 포함해가지고. 예. 그 전까지는 기록이 몇 센치였어요? 그 전에 기록은 52? 52였어요. 아, 그럼 진짜 애매했겠네. 이게 네. 힘이 완전 틀리잖아요. 그죠. 이게. 힘 자체가 완전히 달랐어요. 5자 후반하고 초반하고도 틀린데 네. 6자가 넘어갔으니까 이게. 그러면은 뭐 런커야 뭐 5자 늘 항상 많이 잡았으니까 흐리고비님이 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뭐 그런 노하우는 아니지만 뭐 다들 뭐 우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런커를 잡을 수 있는 뭐 준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잠깐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번에 가장 크게 느낀 게 이 낚시하러 올 때 준비가 가장 중요한 거구나. 라인처럼. 네, 그렇죠. 네, 네. 라인을 새로 안 감았으면 아마 터졌을 거예요. 그게 라인을 새로 감았던 게 가장 진짜 뭐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였던 것 같고, 꼭 낚시하러 다니시는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수초 갈 때는 무조건 쑤셔봐라. 네. 쑤셔봐라.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네, 쑤셔봐라. 캐스팅 해봐라 그쪽에. 네. 그럼 뭐 손맛은 볼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전에 주로 잡았던 옷자들은 어떤 채비로 주로 잡았었어요? 거의 다운샷이었습니다. 다운샷에 본인 사용하는 다운샷도 소개 그렇죠. 잠깐 좀 한번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쓰는 건지. 보통 다운샷에 이제 보통은 섀도우웜이나 아니면 뭐 몇 인치짜리? 테일웜을 쓰시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5인치짜리 스트레이트 웜을 허리를 껴가지고 왁기처럼 운영을 왁기. 해요. 예, 왁기 다운샷. 왁기 다운샷. 그 몽돌은 최대한 무겁게. 무겁게. 네. 무겁게만 몇 그램 정도 주로 써요? 로드가 허용하는 만큼 그래도 평균적으로 쓰는 무게가 있을 거예요. 보통 한 18g에서 18g. 14g에서 18g짜리. 그러니까 요즘에 전라도 필드들은 18g 많이 쓰잖아요. 이게 예전에는 안 썼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거부감들이 좀 있는데 그거 좀 뭐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거부감을 왜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일단 워킹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어려운 필드가 고기가 멀리 있는 곳, 그곳이 가장 어려운 필드인데, 그 멀리 있는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멀리 던져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장비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뭐 웨이트를 좀 무겁게 주고 브레이크를 좀 풀면 자기가 충분히 날릴 수 있는데, 장비에 무리가 올까? 뭐 이런 걱정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 그럼 고기는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곳에, 고기가 있는 곳에 내 채비를 던져 넣어줄 수 있다면 뽕돌이 아무리 무거워도 그걸 달아서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까이 고기가 있는 필드도 많겠지만 특히 이제 한 50m에서 60m 정도 캐스팅을 하고 랜딩하는 맛이 안 해보는 사람은 몰라요. 맞습니다. 예, 멀리서 땡겨오는 맛은 진짜 그건 느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재미인 것 같아요. 강진에 가면 임천저수지라고 있어요. 거기는 원래는 대물 붕어터였는데 요즘은 붕어가 좀 안 나오는 것 같고, 베스 낚시 하시는 분들이 드문드문 찾아오시기는 하는데 사실 그렇게 뭐 많은 조과를 올렸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임천저수지를 찍으면 내비가 안내해주는 곳, 그 곳에 내려가지고 플래시 스위머 혹은 KTS 이런 블레이드 달린 채비로 캐스팅 한 다음에
천천히 릴링 하다 보면 반드시 베스 몹니다. 특징이 뭐예요? 뭐 많이 나와요? 아니면 뭐가 그렇게 막 괜찮지? 폭발적인 저가는 없어요. 근데 10분에 한 마리, 15분에 한 마리 이런 그냥 잔잔한 손맛은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덩어리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비가 안내해 주는 곳의 정 반대편으로 가서 어디 앱이에요? 주로 쓰시는 앱이가? 팀앱. 팀앱. 네. 팀앱 위주로. 반대쪽. 예, 반대쪽으로 가서 다운샷이나 프리딕으로 던져서 바닥을 천천히 읽고 오다 보면 반드시 입질이 들어와요. 야, 이렇게 정보 알려줘도 돼요? 근데 거긴 뭐 사람들이 워낙 안 오는 곳이라서 예. 전남 강진의 임천지. 예, 임천지. 예, 이거 포인트 소개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 해남의 해남에 또 해남의 생미지. 생미지는 워낙 유명한 곳이고. 생미지는 워낙 유명한데 예. 보통 보면 그 생미지를 내비로 검색했을 때 안내해주는 그 위치 제방에서 낚시를 하더라고요. 역시 팀앱. 네. 예. 근데 제방 반대편에 논이 펼쳐져 있는데 그 제방 반대편으로 가세요. 반대편에서 좀 캐스팅을 좀 하다 보면 어김없이 뭐 입질이 들어오는데 다들 제방에서 꽝을 치고 가세요. 제방보다 반대편이 훨씬 상황이 좋습니다. 그쪽으로 꼭 가십시오. 생미지와 임천지 두 곳.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포인트 소. 올해는 꼭 런크 하시고 그리고 올해는 더 건강하시고 올해는 작년보다 조금 더 많이 웃게 되시길 바랍니다. 흐리고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